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도 퇴사하고 여행을 온 거였는데요. 처지가 같았던 우리는 여행을 함께하며 친해졌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결혼에 관해 진전이 없자 점점 실망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는 항상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거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그 남자는 저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폭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저에게 손찌검을 해서 한 번 더 폭행할 시에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했고 남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사실혼 관계인 건가요? 아니면 상간녀가 된 걸까요? 저는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4년 동안 한 남자와 혼인신고는 안 했을 뿐이지 부부처럼 생활을 해오셨는데요. 그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네, 사실혼이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와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면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네요. 네. 이러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남녀가 서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남녀가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해 4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이미 남자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도 합니다. 네. 옛날에는 남편 한 명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소위 첩이라고 불렸던 사람과의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오늘날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 우리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중혼적 사실혼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연자분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판례가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사연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사연자를 만난 것이라면 사실혼은 인정받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남자가 이미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신의 아파트에 사연자를 입주시켜서 함께 살았다면 원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속아서 동거를 한 것에 가까운데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요. 그럼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요즘 이렇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받아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간소송과 좀 비슷하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가 착실하게 두 집 살림을 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법률상 아내가 사연자분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간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남자에게 사실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자분은 사연자분을 여러 번 폭행한 것 같은데 예전에 한 번만 더 폭행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도 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네, 폭행당한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폭행을 당하면 이 남자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때린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약속하면 이제 차갑게 돌아서기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이럴 때 각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연자의 경우도 남자가 한 번만 더 때릴 경우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건데 네.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금원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약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 번 때릴 때마다 1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사회관념상 부당하게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네. 법원에서는 이걸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감액한 액수만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4천만 원 가량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 생활을 4년이나 했기 때문에 사실혼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판례상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요. 만약에 상대 남자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제적 공동체였다면 재산분할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폭행 후 각서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각서상 한 번 때릴 때마다 1억 원 주기로 한 것 자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손님이 남긴 어묵을 재사용한 식당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A씨를 해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A씨에 따르면 해당 가게는 어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먹은 양만큼 계산한 뒤에 남은 어묵을 재사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삼자 사장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관할 보건소에 전화했을 때 해당 가게는 이미 몇 번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조사는 나가겠지만 주방에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A씨가 증인으로 나선다면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간 업소이고 게다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 CCTV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보건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Blow in my mind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